992번입니다. 자,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낫겠죠. 자, 가운데 거에 바로 무엇은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x와 9x를 곱하면 9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x제곱이 이항하면 8x제곱. 이 짠짠하면 24x인데 마이너스 24x가 되겠네요. 12의 제곱은 144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44 이꼴 0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8로 약분되나요? 자, 8일은 8, 8, 3, 24. 마이너스 8일은 8, 64니까 8, 8이 64가 되겠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여기에서 세 양수 x 플러스 12, 9x니까 x 자체가 양수가 되어야 되므로 바로 여기서는 x 값이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993번입니다. 세수가 등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자,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코사인 60도는 우리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2분의 1로 알고 있죠, 그죠? 따라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되니까 가운데 거 바로 6분의 루트 6 가운데 거의 제곱은 맞죠?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사인 세타와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6의 제곱은 6을 제곱하면 36,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니까 얘가 바로 6분의 1이 되죠. 얘가 바로 6분의 1이 되니까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사인 세타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그 사인 세타 역수는 3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994번입니다. 내양수 2a, b, 12에서 2와 a와 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바로 a 제곱이 2b가 되고요. 그리고 a와 b와 12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2분의 합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B와 2B가 똑같으니까 자, 대입해버리면 A 제곱은 A 플러스 12가 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꼴 0인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과 4인데 자, 내수 모두 다 양수니까 A와 B가 모두 다 양수네요. 따라서 A 값이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A가 4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갈까요? A가 4면 A의 제곱이 얼마다? 16이죠. A의 제곱이 16이니까 16이 2B가 되어서 바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A와 B의 합은 4 플러스 8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995번입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음 중 이 식과 같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자, A, B, C는 1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자, A, B, C가 모두 다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 밑이니까 1이 되면 안 되고, B 조건.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서 X가 1이 아닌 것도 다 밑조건,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B제곱이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AC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다음 식과 같은 것인데 지금 얘는 이 첫 번째는 밑이 A고 두 번째는 밑이 C인데 진수가 똑같죠. 그런데 이 자체가 분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바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앞에 부분은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 XA로 표현할 수가 있고 뒤에 부분은 바로 로그 x의 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되니까. 자, 따라서 얘는 밑이 x로 똑같으니까요. 로그 x에 바로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근데 AC가 바로 무엇이죠? B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X의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따라 2 로그 XB가 되는데 자, 2 로그 XB가 없죠? 밑이 모두 다 B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바로 밑수와 진수를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로그 b의 x 분의 앞에 있는 2를 분자에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996번입니다. 자, 한 자리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세수가 주어졌을 때 이 세수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죠. 이때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더 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이니까 바로 A, B, C 모두 다 1에서 9까지의 자연수만 된다는 거죠.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순환소수가 나왔는데 기억나나요? 0.A 포인트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죠? 9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점이 있으면 9로 적어주죠. 그죠? 맞나요? 자, 점이 하나 있고 점이 없죠. 소수점 아래에. 그러면 점 하나에는 뭐가? 9 하나. 점이 없는 거 0이죠. 이거 분해 자, 이 숫자 그대로 적어주면 00B니까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점이 없는 00을 빼주니까 그대로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이 하나 있는 거는 C 하나니까 9가 되고요. 소수점 아래 점이 없는 게 바로 2개가 있으니까 0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900불에 바로 이 숫자 그대로 적어주면 C가 되는데 여기에서 빼기 000을 빼주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대로 무엇을 이룬다?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순환선수가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맞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과 같네요. 그러면 9분의 A와 곱하기 900분의 얼마가 된다? C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90을 제곱하면 얼마죠? 바로 8100이죠. 그런데 9 곱하기 900도 얼마입니까? 8100이라서 분모가 똑같네요. 따라서 B제곱은 AC를 만족해주는 ABC 순서상을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B, C 순서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B제곱이잖아요. 그러면 B를 제곱한다는 말은 바로 이 1에서 9까지의 뭐가 된다? 바로 제곱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B가 1이면 여러분들 B가 1이면 두 수를 곱해가 1이 되는 건 1 곱하기 1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부등호 관계가 성립 안 하죠. 자, 그래서 B는 1이 될 수 없고요. 자, B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2면 맞죠? 얘가 얼마니까? 바로 4니까 4는 AC. 따라서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거 바로 4의 약수죠. 바로 1, 4와 2인데 2는 안 되겠죠. 근데 A가 작고 C가 커야 되니까 바로 A가 1, C가 4가 되어서 이렇게 한 쌍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2는 이게 다죠. 이제 B가 3일 때 해볼까요? 3이면 9가 됩니다. 자, 9가 되려면 그 AC는 무엇이 되면 되나요? 9의 약수 1, 9 맞나요? 그리고 3, 3은 되지 않죠. 따라서 B가 무엇일 때? 3일 때도 자, A는 1, C는 9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B가 4입니다. B가 4면 16이죠. 자, 16은 될 수 있을까요? 자, B가 4일 때 어떻게 되나요? 1, 16은 두 자리니까 안 되죠. 자, 2, 8이 16이 되는 2, 8. 그리고 3은 안 되고 4, 4도 안 되니까 바로 2, 4, 8 끝나겠습니다. 자, A가 오면 어떻게 되죠? A가 오면 5는 5, 25인데 25는 A와 C가 곱해가지고 25가 될 수가 있나요? 1, 25, 5, 25 없죠. 5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은 될까요? 6은 바로 6의 제곱을 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36이 됩니다. 36은 두 수를 곱해가 36, 1, 36 안 되고 2, 18, 32가 돼. 4, 9가 되네요. 4, 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7, 8, 9를 해봤자 여러분 되는 숫자가 없어요. 따라서 자,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바로 4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97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과 곱이 나왔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보통 어떻게 나왔죠? A-D, A 플러스 D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왜? 합이 3이니까. 근데 등비수열의 세수를 놓을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놓는 방법이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놓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AR 제곱 공비를 한 번씩 곱해주면서 이렇게 놓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 7이죠. 자, 그러면 A와 AR과 AR 제곱을 더한 게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의 곱이 8인데 이 세수를 다 곱하면 A도 3개, R도 3개가 되어서 바로 AR 전체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세수를 다 곱하면 A도 3개, R도 3개가 되어서 AR 세제곱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바로 AR은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바로 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합을 가지고 우리가 A가 공통인수니까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A는 무엇으로 바로 R의 제곱으로 우리가 R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서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R분의 2에 바로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양변에 r을 곱한 다음에 전개하면 2가 되고요. 2r이 되고 2r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바로 7r이 되겠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2r 제곱이고 7r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r이라서 5r 플러스 2 이꼴 0이 되겠죠. 자, 2하고 1 맞나요? 2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죠? 2r 마이너스 1 그리고 r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서 바로 R 값은 2분의 1 또는 R 값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R이 2분의 1이면 A는 얼마 되죠? A는 바로 얼마 됩니까? 2분의 1분의 2니까 바로 A는 4가 되고요. R이 2가 되면 바로 2분의 2가 되어서 A는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세수를 만들어 보면, 자, 첫 번째가, 요때는 A가 4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2가 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얘는 첫째 항이 1이니까, 공비 2를 곱해주면 2, 또 다시 2를 곱해주면 4가 되어서, 4, 2, 1 또는 1, 2, 4 이런 등비수열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는 둘 다 공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8번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었는데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세 실근을 보통 어떻게 두면 된다? 자, 조금 전에 하듯이 등비수열에서 세수가 나오면 보통으로 이렇게 AR 제곱 이렇게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자, 등차이면 A-D, A 플러스 D로 두는 거예요. 등비일 때는 이렇게 많이 두죠. 그러면 세 근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합과 불과 곱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합은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을 한번 해볼까요? 둘은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바로 A 제곱 R이 되죠. 플러스죠. 요렇게 두 개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돼서 자 얘도 A 제곱 R로 한번 묶어볼게요. A 제곱 R로 묶어버리면 얘는 무엇이죠? 1이죠. 그리고 A 제곱 얘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R이 되고요. 얘는 A 제곱 R로 묶어버리면 R 제곱. 그래서 똑같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곱은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지만 바로 A도 세 개, R도 세 개가 돼서 AR 전체의 몇 제곱? 세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A 하나만 일로 한번 줘볼래요? 여기서 AR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하나 줘버리면 A가 되고 AR이 되고 AR 제곱이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합dur곱을 했는데 합은 얼마가 됩니까? 합은 바로 x 세제곱의 계수분의 x 제곱의 계수의 부반대니까 얘가 p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둘은 얼마가 되죠? x 세제곱 계수의 x의 계수가 되니까 156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은 바로 x세제곱계수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 얘가 바로 216이 되는 거예요. 216. 자, 따라서 AR 여기 있어. AR은 바로 얼마다? 6의 세제곱이 바로 216이거든요. 따라서 AR이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상수 P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이게 바로 합과 똑같죠. 얘가 바로 P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죠. AR은 얼마예요? 6이잖아요. 6 곱하기 P가 바로 15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으로 나누어 주면 6이 12에 36이니까 66이 36이 되어서 P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 둘을 A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나오고 AR로 묶어버리면 바로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99번입니다. 자, 백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어떤 서로 다른 네 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면 바로 1부터 100까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네 수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그 네 수를 A, AR, 그리고 AR 제곱, 그리고 AR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우리 등차일 때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내수일 때는 A-3D 맞나요? A-D 이렇게 나타냈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짝수계일 때는. 홀수계일 때는 세계일 때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났지만 짝수일 때는 바로 공차가 2씩 커지도록 이렇게 대칭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그 합이 바로 4A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등비수열은 이렇게 항상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내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가 절대로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비가 1이 돼버리면 다 똑같은 숫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따라서 공비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따져봐야 되니까 바로 R이 2일 때부터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런데 R이 2일 때부터 따지려고 해도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100 이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수 AR 세제곱 있죠. 이 AR 세제곱은 뭐가 된다? 100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 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R이 누구부터? 2일 때부터 해보면 되겠죠. 그럼 R이 2면요. 이 A는요. A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8로 나누면 되니까 8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자, R은 8분의 1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8이는 8, 20이니까 8이 16이 되어서 12점 얼마가 되죠? 그러므로 이 A가 바로 초항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이니까 이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수는 12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바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될 수 있다? 바로 12까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면 공비가 2니까 1, 2, 4, 8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첫째 항이 2면 2, 4, 8, 16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첫째 항이 3이면 3, 6, 2를 곱하면 12, 24. 10이면 어떻게? 첫째 항이 12, 2를 곱하면 24, 또 2를 곱하면 48, 또 2를 곱하면 96.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100 이하인 이것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체크해 놓으면 바로 첫째 항이 어떤 수가 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R이 2일 때는 바로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R을 하나씩 키워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R이 3이면, 자, A는 얼마가 된다? 3의 세제곱, 27이죠. 27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27분의 100이 되어서 100 나누기 27 하면 자, 4번이 안 들어가죠. 27 곱하기 4 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3점 얼마예요? 아, 그래서 R이 3일 때는 3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1,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3만 해보면 첫 번째 항이 3이면 3을 곱하면 9가 되죠. 3을 곱하면 27이 되죠. 3을 곱하면 81이 되어서 바로 등비수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몇 개 만들 수 있다? 3개 만들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R이 바로 얼마일 때도 4일 때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의 세제곱이 64니까 64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64분의 100을 해봤자 얼마입니까? 1점 얼마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A가 바로 1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는 4를 곱하면 4, 세 번째는 16이 되고 네 번째는 64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A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2면 4를 곱하면 8, 4를 곱하면 32가 되죠. 4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28이 되어서 100이 넘어서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R이 4일 때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R이 5부터는 될까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5의 세제곱이 125니까 125분의 100을 하면 0점 얼마밖에 되지 않으니까 5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장이 5잖아요. 두 번째 항은 공비가 5면 5가 되고요. 세 번째는 5면 25가 되고 네 번째는 125가 되어서 100보다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이 5 이상부터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일 때 12개, R이 2일 때 12개, R이 3일 때 3개, R이 4일 때 1개가 되니까 전체 몇 개의 경우를 만들 수 있다? 등비수열 16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내수는 이렇게 설정하고 가면 되는데, 맞죠? 그런데 서로 다른 내수를 선택하니까 R은 1이 되면 안 되고, 따라서 공비가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R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 바로 가장 큰 수가 100 이하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바로 공비를 정해서 첫 번째 항이 되는 것만 찾아낸다면 바로 우리가 빼기하여서 만들 수 있는 등비수열의 가지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